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썬더볼츠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썬더볼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썬더볼츠가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썬더볼츠라는 작품이 최근 들어서 나왔던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마블은 무리수를 두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캉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원래는 캉 다이너스티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캉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멀티버스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됐지만 그 시도를 하면서 꺼내려고 했었던 그 거대한 이야기들, 이 거대한 멀티버스의 이야기와 그 어떤 멀티버스의 평화와 그리고 막 이런 전 우주적인 이런 이야기, 뭐 이터널스 같은 정말 희대의 망작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블은 망했죠. 물론 더 마블스 때문에 망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작품들이 망했습니다. 앤트맨 3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양자 세계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늘어났지만 그 어떤 제품도 관객에게 흥미를 주거나 재미를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마블의 최대 문제는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의 수준과 그런 어떤 관객들의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들만을 내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마블이 망한 이유는 한 500가지 정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썬더볼츠처럼 영화를 만들면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선택들을 그동안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썬더볼츠는 오랜만에 나온 마블 영화 중에서 정말 훌륭한 영화, 그리고 역대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상위권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썬더볼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생각보다 썬더볼츠를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기대치가 떨어진 거죠.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이번 썬더볼츠 같은 경우는 또 나오는 히어로들이 뭐 다 뭐 초능력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늘 못 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재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버리기에는 썬더볼츠는 굉장히 아까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마블 영화 되게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마블의 아주 비판적인 사람인데 거의 나오는 마블 영화들마다 혹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터널스 같은 작품은 제가 쓰는 칼럼마다 클로이 자오를 비롯해서 이 영화 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혹평으로만 점철된 글을 쓰기도 했을 정도로 저는 이 최근의 마블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런 제가 추천을 할 정도의 영화는 어떤 것일까?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볼츠라는 작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루저 찐따들의 어떤 홀로서기, 일어나기, 이런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금쪽이들,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금쪽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서로 의지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썬더볼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어벤져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썬더볼츠라고 하는 그런 팀에서 어벤져스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후회라든지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 우울함,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대 마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일단 주인공인 옐레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옐레나 2대 블랙 위도우죠. 플로렌스 퓨가 연기를 했는데 이 옐레나는 이제 자신의 직업이 싫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남들에게 절대 밝힐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또 죽여야 되고 폭파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세상이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옐레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일단 썬더볼츠라는
히어로 팀명이라고 할까요? 썬더볼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여러분들하고 아마 생각이 되게 비슷했었습니다. 일단 캐치프레이즈나 광고의 문구도 초능력 없는 히어로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초능력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주로 몸을 쓰는 이런 히어로들의 모임 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들의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혹은 이제 히어로들의 어떤 사이즈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줄만 하죠. 이 시리즈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캐릭터가 이제 옐레나 인데, 어쨌든 작중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는 버키 반즈잖아요. 윈터 솔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어벤져스를 생각해 봤을 때 윈터 솔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많이 봐줘야 캡틴 아메리카의 빌런 혹은 캡틴 아메리카의 사이드킥 같은 그런 느낌 정도잖아요. 우리가 윈터 솔저를 아주 대단하게 막 의미가 있는 히어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언맨이나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토르라든지 뭐 이런 히어로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캐릭터들은 오히려 더 인지도가 없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 그리 재미가 있겠어? 라는 기대치가 낮았다는 거를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낮은 기대치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도 그랬지만 이번 썬더볼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미국 사회에 미국의 어떤 정계의 주요 인물,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대통령이었고, 이번에는 발렌티나죠. 발렌티나가 뭐 굳이 말하자면 CIA 국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군사 혹은 뭐 정보 쪽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관급 인사죠. 그 정도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게 좀 나름대로 흥미롭긴 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블의 페이지 5의 마지막 영화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페이지 5의 마지막 영화인 썬더볼츠가 이 정도의 볼륨밖에 안 되나? 라는 약간의 실망, 이런 게 있었던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초반부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는 옐레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드라마 시리즈 를 통해서 옐레나라는 캐릭터가 마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옐레나는 발렌티나의 명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될 일들, 물론 정확히는 이제 발렌티나가 그동안 저질러놨던 일들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자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세상으로 나서고 싶다, 세상에 나서서 뭔가 좀 번듯한,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꿈을 품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옐레나가 저는 참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발렌티나가 그들을 다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없애는 방법은 마지막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안에 옐레나를 집어넣고 서로가 서로의 타겟이 되게끔 해서 공멸해서 죽어라 라는 함정을 판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옐레나는 이제 존 워커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존 워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스트 에이바라는 인물이죠. 에이바 스타, 그리고 태스크마스터까지, 요 4명의 어떻게 보면 안티 히어로라고 할까요? 반영웅, 아무튼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저는 일단 그 시퀀스부터가 먼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옐레나가 하는 뭐 이런 일상에 지쳐버린, 끊임없이 이어지는 똑같은 일에 지쳐버린 그런 모습들의 표현도 좋았지만, 걔네들 4명이 만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워서는 안 될 인물 절대 깨워서는 안 될 인물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이 등장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궤도로 오르게 되는데, 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영화를 보면 그 실험실에서 나타난
그 연구실에 마치 어떤 폐기되어 있었던 것 같은, 밥이 깨어나는 순간 뭔가 저 친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전개, 이런 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 썬더볼츠 멤버들이 여기 모여 있고 밖에서는 버키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썬더볼츠 앞부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유머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마블 영화에서 유머라고 하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DC에서 특히 잭 스나이더 같은 경우에 그런 유머를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유머가 살아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썬더볼츠에서 태스크마스터가 죽고 나머지 4명이 이렇게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통로를 긴 통로를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는, 힘을 합쳐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썬더볼츠라는 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식으로 볼품없는 팀이 다 있나. 그러니까 패배자들의 팀인 거예요. 가장 찌질한 사람들의 팀인 거예요.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팀이다 보니까 위기를 헤쳐나갈 때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서로서로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짠내 난다,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히어로 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저는 존 워커가 정말 캐릭터를 잘 잡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존 워커는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 했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대 캡틴 아메리카이기도 했었죠. 영화에서는 한 뭐 2분 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2대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존 워커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스티브 로저스를 굉장히 고결한 영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스티브 로저스에게도 안 좋은 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다 안 좋다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티브 로저스가 갖고 있는 어떤 강인함, 고결함, 그리고 정의로움, 자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스티브 로저스의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고, 또 한쪽 면에서는 그만큼 고지식하고 자신의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만큼 이제 자신이 강하고 단단하다는 거는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스티브 로저스는 그래도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매우 유연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한계, 그런 어떤 고지식하고 어떤 정의에 대해서 좀 가혹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 그런 딱딱한 부분들, 내가 옳다라는 생각,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조금쯤 뭔가 포기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약간의 폭력성,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존 워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정의로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얘는 굉장히 위험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의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존 워커를 봤을 때 그런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재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존 워커는 전 진짜 재수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싫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 너무 싫은 게 바로 어떤 영화의 의도였던 것이고, 존 워커는 그거를 정말 잘 수행을 한 거죠. 배우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캐릭터의 조형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보는 내내 존 워커한테 화가 날 수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다라는 생각이고, 초반부에 밥하고 존 워커의 어떤 이런 대립이라든지, 그리고 밥과 엘레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도 저는 좋았습니다. 약간 옐레나의 캐릭터는 나타샤의 뒤를 잇는 캐릭터인데, 저는 나타샤보다 옐레나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타샤의 캐릭터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블랙 위도우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암살자 집단은 좋지만, 그리고 원조 블랙 위도우를 존중하지만, 저는 나타샤가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슴이 이만큼 열린 옷을 입고 허니트랩을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암살자는 제가 생각할 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옐레나 같은 경우는 플로렌스 퓨의 연기력이 훌륭하고, 그리고
플로렌스 퓨의 어떤 외모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섹시함이나 혹은 어떤 여성성을 무기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옐레나가 훨씬 더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신의 약점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옐레나가 훨씬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밥과 옐레나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헐크와 블랙 위도우의 관계가 떠오르잖아요. 나타샤와 배너의 모습, 이들이 떠오르죠. 항상 헐크로 변하고 나면은 자장가를 불러주던 나타샤. 근데 옐레나가 밥을 위로하는 장면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옐레나가 한계를 드러내는 거,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옐레나도 자기가 살기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들이 그 연구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를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고 하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았다. 캐릭터의 기믹이라든지, 고스트가 보여준 건 많지 않거든요. 지배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지배력이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그래서 초반에 썬더볼츠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게 되고, 센트리로서의 능력이죠. 그걸 각성하게 되고, 발렌티나가 이를 해결하러 오고, 발렌티나는 어쨌든 센트리를 회수합니다. 여기서 회수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썬더볼츠라는 팀명 자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옐레나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축구팀 이름을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레드 가디언이 꽂히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레드 가디언이 오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 멀리서 리무진이 달려오고 그걸 타고 이제 가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발렌티나가 보낸 추격자들을 이렇게 따돌리는 장면에서 버키가 등장하잖아요. 윈터 솔저의 그 등장 장면은 저는 보면서 그래, 이건 맞다. 그러니까 윈터 솔저 나오는 거 너무 뻔했는데 이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윈터 솔저가 등장해서 자신의 특유의 액션을 보여줄 때 이걸 멋지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멋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적들을 다 때려부수고 윈터 솔저답게 행동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멋지지 않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전 디테일 같은 게 좋았던 거예요. 썬더볼츠는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버키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환호했지만 그 다음에 버키가 모두를 배신하고 잡아놓잖아요. 잡아놓을 때 보면은 고스트에게 신경 쓰는 모습, 옐레나를 묶어놓은 모습, 이런 것도 보이지만 존 워커랑 레드 가디언은 아예 그 철근 같은 걸로 묶어놨어요. 걔네 둘은 철근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유가 되게 간단하죠. 왜냐면 그 두 친구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그 슈퍼솔저잖아요. 슈퍼솔저를 줄로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철근으로 묶어두는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센트리인데 저는 밥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센트리예요. 어떤 행적, 그리고 사고 논리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일반인 같았어요. 밥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센트리의 힘을 얻기 전에 밥은 말이죠. 저는 되게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거는 또 있고,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힘이 부여되고, 그리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걸 영화가 되게 잘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밥이 발렌티나를 만나고 발렌티나에 의해서 힘을 각성하고 자신의 존재가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장면들에서 흐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밉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밥이 센트리로 변화하는 과정, 발렌티나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 과정, 그리고 처음에 등장할 때 머리 염색하고 이상한 코스튬을 하고 이렇게 약간 멋쩍게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꼴값한다? 혹은 저 왜 저래? 막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을 좀 강조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좀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 그때
그때 약간 민망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잘해서 민망함을 다 부셔버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다 하고 사람들한테 야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박수치고 쟤 되게 재밌는 친구였구나,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찬사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댔지만 반응이 좋지 않는 민망한 상황, 보는 사람들도 민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괴롭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썬더볼츠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죠. 그 멤버들 중에 버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밥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찌질한 패배자들의 모임에서도 가장 관심병사였던 가장 관심을 받아야 했던 존재가 밥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밥이 코스튬을 입고 딱 나와서 서로 이렇게 민망하고 애매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어요.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집단이 싸우는 건데 센트리 대 썬더볼츠의 대결이죠. 여기서 이 제작진의 선택이 되게 근사한데, 센트리의 강함을 보여줘야 돼요. 센트리의 강함은 어느 정도냐? 말 그대로 신과 같은 강함. 과거 구 어벤져스가 전원이 모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센트리로 그걸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썬더볼츠의 멤버들이 그렇게 강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슈퍼솔저가 셋이나 있는 팀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는, 아무리 때려도 뭐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센트리는 그들을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윈터솔저의 팔을 이렇게 박살내는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 부분에서 센트리를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는데, 왜 그게 좋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센트리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됐을 때의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센트리는 밥은 평범하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쓰러뜨리는데도 성공했어요. 힘이 좀 있으니까 과시도 좀 했어. 팔도 좀 부러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밥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살해를 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살해를 하진 않는다. 다 죽이는 것은 밥의 캐릭터가 무너지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밥은 거기에서 거부하죠. 왜냐면 자신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 죽여야 되지? 납득이 안 되는데 쾌락살인마도 아니고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썬더볼츠 멤버들이 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는 장면, 저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좋다. 그렇지, 이게 찌질한 히어로들이지.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다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막 후다닥 도망가서 빨리 닫힌 버튼 막 누르는 그 장면에서 그들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느 히어로가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게 히어로인데, 아무리 뭐 상대가 강하다 그러더라도 스티브 로저스처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어로인데, 뭐 아이언맨처럼 정말 타노스와 싸울 때 수트가 전부 다 날아가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파츠까지 무기로 바꿔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귀한 히어로들인데, 얘네는 전혀 고귀하지 않은 거죠. 겁을 먹고 다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썬더볼츠 이 영화 뭐 물건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썬더볼츠 괜찮다.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 최근에 나왔던 정말 이렇게 이래도 돼? 싶은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특별해지는 거는 이 이후예요. 그러니까 썬더볼츠가 정말 비참하게 패배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달아난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들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물론 버키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존 워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뒤로 갈수록 호감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 고지식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재수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편이 되면은 또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 워커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옐레나의 어떤 마음 상태, 옐레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적인 이런 고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감정적 문제가 잘 풀리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옐레나가 레드 가디언에게 투정을 부리는, 그리고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옐레나처럼 감정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이들이 히어로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 능력도 충분하지 않고 출신도 애매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할 사람들, 업계에서 크게 되기에는 넌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신도 안 좋아. 그렇다고 뭐 뭔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삐까번쩍한 그런 업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능력이 압도적이지도 않아. 오히려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은 나쁜 일에 가까운 일들을 더 많이 했었어. 이런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어떤 환멸?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옐레나가 극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센트리가 흑화하죠. 여기서 저는 센트리가 흑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흑화라는 말이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되잖아요. 자신의 내면에 그게 까맣게 돼서 나타나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센트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 공포의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재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재처럼 확 변해버렸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그게 어떤 센트리가 그 발휘한 어떤 열 에너지 같은 것 때문에 그냥 재만 남아버린, 마치 핵무기가 터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재만 남기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되죠. 무엇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발렌티나의 입으로 어벤져스는 없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센트리 같은 인물이 뉴욕 한복판에서 날뛴다고 하더라도 그 센트리를 막으러 갈 수 있는 히어로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한 압박감, 굉장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아주 강렬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힘이, 어둠이 도시를 이렇게 잠식해가는 그런 표현들도 저는 되게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그 능력에 당한 사람들이 센트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세계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어떤 나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정신공격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다. 왜냐면 센트리의 강함을 한번 어필한 다음에 센트리의 썬더볼츠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이 힘으로 센트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와 그리고 도전정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정신력, 이런 걸 통해서 센트리를 설득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게 저는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의 서사도 좋았고, 뭐 바비 가지고 있는 이런 과거의 자신의 어떤 상처나 아픈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게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잊어버리고 싶은 추억,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시커먼 보이드죠. 보이드가 이제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밥은 작은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게 좋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밥이 보이드를 공격해요. 밥이 보이드를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분노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이드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인 건데 내 속에 있는 가장 나의 싫은 부분이요. 그러니까 보이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장 싫은 부분, 나는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걔를 막 때리죠. 막 주먹으로 때립니다. 근데 그 주먹으로 때릴 때 어떻게 되냐면 때릴수록 점점 잠식당해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과거의 그런 나의 아픔이라든지 어둠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해를 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해를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어떤 분노와 후회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나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후회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려는 거잖아요. 부정하면 할수록 나는 오히려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오히려 나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함으로써 그 시커먼 보이드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그런데 그때 옐레나와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죠. 밥을. 그때 비로소 보이드가 들어가게 되고 밥이 자기 자신을 되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정말로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과거와 내가 후회하는 일들과 자책과 자기 혐오,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거. 이런 걸 되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드를 없애는 방법은 주변에서의 그런 도움, 뜯어 말리는 그 도움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둠을 때려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했고요. 이 정도로 어떤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히어로 영화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개인화된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는 히어로 영화라는 점에서 전 썬더볼츠는 굉장히 독보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히어로들이 어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좋았고,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해 가면서 큰 위기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표현한 것도 좋았고, 영화의 세심함도 좋았습니다. 영화의 세심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썬더볼츠 멤버들이 어쨌든 히어로라는 걸 보여준 장면들, 뭐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준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센트리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 같지만, 제일 처음에 없앤 게 헬기 조종사였나요? 그들도 사실은 그냥 정신세계로 이동한 거지 죽인 게 아니라는 점. 센트리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센트리를 히어로로서 볼 수 없죠. 영웅으로 볼 수가 없는데, 폭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하고 상냥한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빌런의 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의 긴장감을 이뤄내고 빌런의 강함을 어필하면서 사람이 죽지 않는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썬더볼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좋았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발렌티나를 데리러 가는데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고 기자들이 모여있죠. 그리고 발렌티나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히어로들이 이렇게 왔는데, 썬더볼츠가 왔는데 일단 기자들이 있으니까 일단 얼음이죠. 미소 짓고 이렇게 대외적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제 관심이 고픈 사람들이라 그런 부분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발렌티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발렌티나가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뉴 어벤져스라고 딱 얘기하는 그 장면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 뉴 어벤져스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이 마치 이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러니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캐릭터가 세상을 바꿨죠. 세상을 바꿨던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I am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히어로, 뭐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스파이더맨이든 자기의 정체를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이런 히어로의 세계에서 아이언맨은 자기가 당당하게 아이언맨이라는 걸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의 오마주인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보고 있고, 토니의 역할을 이제 발렌티나가 하고 뉴 어벤져스를 소개하는 그 장면. 한 번은 이제 토니 스타크가 피터 파커에게 해주려고 했었던 그런 것이죠. 그런 거를 마지막에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뉴 어벤져스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어벤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 어벤져스가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구 어벤져스의 멤버들은 거의 남지 않았고, 그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뉴 어벤져스야말로 저는 진정한 어벤져스다. 저는 이들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 어벤져스야말로 진짜다. 저는 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가 무슨 자격으로 어벤져스라고 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샘이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쪽은 슈퍼솔저가 3명인데 슈퍼솔저 혈청을 맞지 않은 샘의 전투력은 옐레나 이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로서 그 방패 빼고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어떤 정통성이 있느냐. 어쨌든 여기에도 2대 캡틴은 있고, 그런 부분에서 3대 캡틴이 어벤져스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마지막에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한 어벤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걱정하는 이런 순진한 친구들인데, 샘 윌슨을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있어서 어벤져스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멤버들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으며 뉴 어벤져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뉴 어벤져스를 응원할 것이고요.
이들이 비록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할 수는 없겠지만 센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뉴 어벤져스죠. 이제 새로운 어벤져스가 돼서 구 썬더볼츠 멤버들이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런 도구들도 쓰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언론은 여전히 의문을 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새로운 어벤져스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쨌든 비장의 카드인 센트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센트리가 보이드라고 하는 그런 폭탄을 안고 있긴 하지만 센트리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리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를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보이드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센트리의 능력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이렇게 부여할 것인가. 그 리미트가 걸려있는 센트리가 얼마나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리고 항상 어벤져스는 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센트리라고 하는 마지막 자폭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라는, 얘네가 센트리가 없었으면 무력하게 당할 수 있는 팀이지만 얘네들한테는 어쨌든 비장의 수단이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비장의 수단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밥이 참 저 친구는 역시 거기서 책 읽고 게임하고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밥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센트리로서 능력을 쓰다가 보이드가 나오면 안 되니까 동료들도 너는 그냥 있어 이러겠죠. 그럼 얘는 나라에서 주는 이런 밥을 먹으면서 녹봉을 받으면서 항상 그 건물 꼭대기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간식을 먹으며 책 읽고 게임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 저는 밥은 그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 원하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마음껏 놀아도 돼.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위기는 오지 않았겠죠. 벌꿀이 꽃에서 꿀을 빠는 그런 모습처럼 밥은 살았다.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판타스틱 4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좀 판타스틱 4도 물론 이제 좋은 히어로겠지만 어쨌든 지구에는 어벤져스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판타스틱 4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판타스틱 4와 닥터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닥터둠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캉 다이너스티 이런 것들이 다 망했잖아요. 캉을 이용해서 하려는 것들은 무산이 됐고, 그리고 마블이 원성을 가장 크게 듣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PC적인 측면이라든지 더 마블스의 실패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멀티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마블이 지금 망한 이유에는 한 50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티버스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또 멀티버스 얘기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어떨까. 차라리 이런 얘기가 훨씬 좋다. 지금 썬더볼츠는 어떤 하나의 히어로 영화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액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긴장감, 그 사건의 전개와 해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썬더볼츠는 지금까지 나온 마블의 모든 영화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썬더볼츠는 잘 만든 작품이다. 이거는 역대급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블의 지금까지의 마블 안에서 평가를 하자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블 영화 기준으로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이다. 썬더볼츠는 그 정도의 수작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디즈니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의 힘인데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마블의 부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썬더볼츠는 흥행적으로 실패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거는 놓쳐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화예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겠죠. 그때 보시면 되는데 뭐 굳이 또 영화관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놓치기엔 아쉬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블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썬더볼츠와 같은 작품들이 존재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가볍게 보더라도 재밌고 감동도 있고 마블 전체에선 작은 작품이지만 완성도가 있는 이런 아주 단단한 속이 꽉 찬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마블은 가능하다.
오히려 우주 공간에서 진짜 그 마블식의 알록달록한 CG, 무슨 뭐 양자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납득할 수 없는 액션, 이런 것들을 보였던 그 수많은 작품들에 비해서 썬더볼츠는 정말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정말 최고 작품의 반열에 올려도 될 정도, 그러니까 마블 안에서요, 그 정도의 완성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블의 역사에서 마블 스튜디오의 모든 영화를 다 본 사람으로서 최고 작품은 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겠죠. 그만큼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바로 아래 등급이 이제 아이언맨이나 1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이나 혹은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나 뭐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재밌고 정말로 뛰어나게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의 반열에 저는 썬더볼츠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벤져스, 뉴 어벤져스는 공식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마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영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